월가의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최근 웹캐스트 제목을 서바이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바이버라는 한 단어에 대체 무슨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그 다층적인 분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생존자일까요? 단순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건들락이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깊습니다. 어쩌면 좀 섬뜩하기까지 하죠. 바로 이겁니다. 서바이버는요, 그냥 한 사람의 생존기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처한 이 위태로운 상황, 그야말로 외줄타기 같은 이 경제 시스템 전체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층위는요, 바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건들락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정책 금리를 선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연준이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연준의 다음 수를 미리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랑 연준의 관계를 보면 진짜 재미있는데요. 시장의 수많은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집단지성이 있잖아요. 이게 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먼저 딱 캐치해서 가격에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은 어떠냐? 한창 뒤에 데이터를 보고 그걸 따라가는 말 그대로 뒷북을 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입으로는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준 기준금리보다 거의 100bp, 그러니까 무려 1%포인트나 낮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격차는 곧 금리 인하합니다 하고 시장이 외치는 가장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들락은 파월 의장 개인을 생존자 그 자체로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정치권이 금리 내려라 하고 압박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펄펄 끓는 인플레이션이랑 싸워야 해요. 그런데 동시에 경제 지표들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인가? 정말이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일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의 다음 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경제 데이터들이 사실은 거대한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 그래프는 진짜 보고 있으면 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경로가 1970년대랑 기이할 정도로 판박이거든요. 처음에 확 치솟았다가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더 큰 2차 파동이 덮쳤던 바로 그 패턴 말이죠. 이건 역사적인 경고예요. 섣불리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내렸다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91만 1000. 이게 무슨 숫자 같으세요? 이게 바로 지난 1년 동안 처음엔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 하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하면서 하향 수정돼서 사라져버린 일자리의 수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용 데이터 자체를 믿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죠. 둘째, 늘어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정부 주도의 질 낮은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고용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정말 끔찍한 정책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 건들락 분석의 가장 어둡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재정 상황입니다. 건들락이 이건 올해의 차트다라고 딱 집어서 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걸 이 차트 하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식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이 잘 거치니까 정부 적자는 줄었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재정 적자는 말 그대로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경기가 좋을 때조차 엄청난 빚을 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른바 재용자의 덫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거에 아주 싼 이자로 빌렸던 빚들의 만기가 이제 속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훨씬 비싼 이자로 빚을 새로 내서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 비용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제 건들락이 제시하는 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들락이 제시하는 핵심 전략의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더블 배럴 윈. 더블 배럴 샷건처럼 두 발이 동시에 나간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총알은 저평가된 미국 이외의 주식 자체가 오르면서 얻는 수익. 그리고 두 번째 총알은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테니 해외 자산을 달러로 바꿀 때 생기는 환차익. 이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잡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거죠. 그럼 이 전략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건들락의 처방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채권. 재정 위험이 큰 장기 국채는 피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5년에서 10년짜리 중기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둘째, 해지. 달러 약세와 재정 불안에 대비해서 금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럽이나 이머징 마켓 같은 비미국 주식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결국 건들락의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이긴다는 지난 10년을 지배했던 이 성공 공식이 정말 이제는 끝난 걸까요? 그의 다층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